제가 북한 땅을 마지막으로 밟은 곳은 2013년, 벌써 12년 전이네요. 2013년 여름이었고요. 그때 잠깐 한 달 동안 북한에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를 빼면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은 2011년입니다. 2011년 가을에 10월에 유학생으로 프랑스 파리로 출발했고요. 파리에서 2년 정도 공부하다가 2013년에 북한에 잠깐 한 달 동안 방학을 들어갔었고 다시 나왔죠. 그리고 다시 프랑스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1년 반 정도 있다가 2015년 3월에 그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탈북을 했어요.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아까도 말했지만 프랑스를 가게 됐던 건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북한 정부에서 보내준 유학생으로 파리로 갔던 거죠. 대학 공부하다가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가 3학년 기말고사였어요. 좀 있으면 3학년 기말이겠네 하면서 그 시험 스트레스 좀 받던 와중에 유학 선발 지시가 내려와서 북한은 또 뭐 유학생으로 선발되려면 공부 당연히 잘해야 되고 이것저것 가정, 친척 이런 거 조사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불려다니다가 3학년 기말 시험은 결국엔 보지 않고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죠. 저희 집안은 평양에서 봤을 때 제 생각컨대 생활 수준으로는 그 평균적인 평양 사람들의 생활 수준의 중간이거나 중간 이하였어요. 왜냐면 적어도 좀 잘 산다고 하면은 끼니 걱정은 안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끼니 걱정은 했거든요. 정말 어려울 때는 아버지는 3끼를 강냉이 국수 드셨고 저는 한 끼 정도 흰쌀밥, 2끼 정도는 강냉이 국수. 쌀을 계속 아껴야 되고 반찬값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집들의 특성이 있습니다. 집안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앞으로 집안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로 성공하는 거다. 물론 그 공부로 성공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 부모님도 몰랐어요. 공부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정말 북한에 사는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. 다행히 제가 머리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인민학교 때도 숙제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고 그랬는데 학급에서 1등은 했고 인민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그 중학교 과정으로 올라갈 때 일반 중학교가 아니고 공부를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그런 1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1중학교에서도 그냥 모범생이었죠. 그렇게 한 덕분에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. 사실 제가 공부를 못하진 않았지만 김일성종합대학을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본인의 권력이나 돈으로 뇌물로 저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역량이 아예 없으셨기 때문에 오로지 제 점수로 대학을 갔어야 했거든요. 저만 잘하겠습니까? 1중학교를 가니까 고등학교 졸업반쯤 되니까 엄청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. 다 비등비등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이랑 똑같이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면 김일성종합대학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확률 100% 갈 수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일종의 하향 지원을 한 거죠. 만약 내가 김일성종합대학 제일 높은 대학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는데 만약 떨어졌다 이러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 왔는데 그냥 군대 입대 엔딩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. 그래서 좀 하향 지원하자. 그래서 좋은 대학은 가고 싶다. 그래서 김대 다음인 김책공업종합대학. 그리고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아마 지금도 비슷할 텐데 김대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고요. 김책공대는 집에 돈도 좀 없고 백도 없는데 일단 머리는 되게 좋아서 공부로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. 사회적으로. 그래서 나도 그 사회적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왠지 내가 가야 될 곳이 그 김책공대일 것 같다는 그렇게 김책공대에 입학했죠. 그래서 거기서도 부모님의 이야기는 계속됐죠. 너는 이제 대학에 좋은 대학 갔으니까 여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급에서도 1등하고 학부에서도 1등하고 대학 쪽으로도 순위권에 들어서 유학을 나가야 된다. 부모님도 이 해외에서 뭔가 선진 문물을 배우는 데 대한 로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북한이란 국가가 돈도 좀 적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고립된 국가다 보니까 유학 기회가 적잖아요. 그래서 그때 평양 시민들, 학생들에게 그 공공연히
공개적으로 알려진 유학이 있었는데 그게 대학 2학년이 되면 2학년 1학기부터 손발을 해서 2학년 2학기쯤 되면은 중국으로 유학을 내보낸다. 그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. 중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갔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. 그런 뜬 소문을 들으면서 대학으로 입학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자 그런 아주 그 금싸라기 같은 기회가 있으니까 너가 열심히 해서 1등만 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. 돈과 권력이 있어도 1등은 일단 붙여주고 뭐 2등부터 3, 그 뒤로는 뭐 돈과 권력이 작용을 할 거다. 이런 좀 널리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됐었거든요. 근데 그 고등학교 졸업반쯤에 제가 느꼈던 이게 뭐 나만 뛰어난 게 아니구나. 다들 머리가 좋고 다들 열심히 하는구나. 느꼈던 그 위기의식을 대학 가서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김책공대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서열 2위 대학이기 때문에 저기 뭐 한북도에서도 오고 뭐 북한 전국에서 내로라는 애들이 물론 돈이 있는 애들도 많이 옵니다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실력 베이스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제가 낫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만한 애들이 저희 학급에도 한 두세 명은 있었고 야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 뛰어난 애들이랑 내가 학과에서 1등, 대학에서 1등 이런 건 좀 힘들겠다. 근데 아무튼 열심히는 할 건데 그건 힘들겠다라고 생각했고 뭐 그러던 와중에 2학년이 됐고 2학년 1학기 때 되면은 뭐 중국 유학생 손발도 하고 그런다던데 뭐 소식이 없나? 그렇게 생각할 때쯤에 저희 학급에서 2명이 유학 관련해가지고 그 일종의 그 자료조사라고 뭐 신원여회라고도 하고 뭐 자료조사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걸 받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자 유학 선발합니다. 뭐 지원하세요. 뭐 서류 접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급의 책임자 서대장이라는 사람이 야 누구 땡땡 너 학과사무실에서 찾는다. 또 내려갔다 와요. 그게 반복되니까 애들도 뭔 일이 있는가 보다 학과사무실을 자꾸 들락거리고 근데 나중에 소문이 돌죠. 요즘에 그 중국 유학 선발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몇 학년 몇 반에 누구 또 어느 학과에 누구 지금 뭐 작업 들어갔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죠.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우아했죠. 이게 그래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? 나는 왜 그 사실조차 몰랐지? 그런 부분은 일단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크게 반감이 안 들었던 건 그 학과 사무실을 얼어내리던 애들도 기본적인 저와 엇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었고 한 친구는 아버지가 저희 같은 학부 김책공대 학과장이셨어요. 쟤는 또 아버지가 그 대학 안에서 돌아가는 정보는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힘을 쏟나 보다. 지금 뭐 한국 같았으면은 야 아버지가 학과장이라고 선발된 거 아니야?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은 뭐가 어떻게 될 텐데 사회적으로 다들 알아서 아버지가 학과장이니까 정보 빨리 알아서 이렇게 꽂아줬나 보다. 그렇게 다 납득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. 다른 친구는 아버지가 뭐 돈 좀 괜찮게 버는 직장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뭐 학교 관계자와 뭐 우리가 모르는 관계가 있던가 아니면 대학보다 더 높은 뭐 교육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뭐 중앙당이라든가 혹은 뭐 돈이 많으니까 아예 뭐 돈으로 어떻게 했나?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 뭐 그랬을지라도 쟤는 완전 말도 안 되는 학급에서 꼴등인데 유학 때문에 왔다 갔다 해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됐죠. 근데 그 사실을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못했어요. 왜냐면 부모님이 워낙에 그때까지도 혹시라도 내 아들이 0.1%밖에 안 되는 기회이지만 거기에 선발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께 이미 시작됐어요. 뭐 나도 모르게 시작됐던데요. 누구 뭐 신혼여행 하고 있던데요. 이런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2년 지나고 3학년이 되고 3학년 말쯤이 됐는데 갑자기 저희 학급 서대장이 중국아 너 저기 간부부에서 찾는데 내려가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간부부가 뭡니까? 그러니까 학생 문건 같은 거 관리하는 데걸 그거 어디 있습니까?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. 2층 내려가면 있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간부부라는 게 2층에 있었구나 하고 내려가니까 그 진짜 3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한 번도 못 가본 곳에 뭐 사람들이 꽤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. 제가 다녔던 정보대학 그 담당 간부과 지도원한테 갔죠. 몇 학년 번 누구야? 그래서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너희 뭐 가족 친척 관계 너희 뭐 사촌, 어촌, 육촌까지 현재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아버지한테 가면 다 있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요? 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간부과에서 오늘 불러서 갔는데 뭐 일요일은 뭐 서류 육촌까지 있는 서류 갖고 오라던데요 하니까
아버지가 뭐 찾으셨는데 그거 보니까 막 오래된 소리예요. 아버지가 그 직장 들어가실 때 간부 사업한다고 하는데 간부 사업할 때 신원여행을 되게 철저하게 하는데 8천까지 받았던 그 서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참고 삼아서 뭐 현재도 그 직위에 있는지 막 친척들한테 뭐 전화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며칠 동안 막 그 작업을 했어요. 저를 두고 그런 신원여행을 한다는 거는 추측할 만한 게 유학밖에 없거든요. 아니면 유학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저를 조사할 이유가 없거든요.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신원여행가 나중에 보니까 유학에 내보내기 위해서 저의 성적은 물론 사촌, 어촌, 육촌까지 그 정도 저의 친인척 중에 어떤 국가적인 범죄나 혹은 국가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해하는 거였죠. 뭐 그 과정은 너무 길어서 잘 기억도 안 나고요. 하도 수도 없이 그 이충 대학 간부부를 하도 얼어내려서 기억은 없지만 아무튼 신체 검사도 받았고 또 하루는 그 김영직 사범대학이라고 거기 가서 시험도 받고 그때 뭐 수학이랑 외국어랑 뭐 몇 과목 봤던 것 같아요. 시험도 받고 되게 과정이 길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거의 한 4, 5개월 동안 그런 과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죠. 그렇게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중앙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김정일이 직무를 받고 지금은 김정은이 있겠죠. 무장보초들이 그 경비를 서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 확정이 돼서 너희들은 이젠 아무 문제가 없고 너희들은 이제 유학을 나갈 거다 라고 최종으로 선발된 애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것이 이제 중앙당인데 거기서도 중앙당 안에도 되게 많죠. 뭐 선전선동부도 있고 뭐 많은데 뭐 저희가 갔던 곳은 행정부였어요. 그것도 또 이제 나중에 알았죠. 우리가 행정부가 주체가 돼서 건축 유학생들을 선발을 했구나. 그 건축 유학생으로 선발된 50명 중에 제가 한 명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김책공대에서 12명, 저 포함 12명이 선발이 됐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20명. 역시 김대는 좀 티오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뭐 건설건재대학에서 8명이었나? 건축 유학을 내보는데 정작 또 건설건재대학에서는 8명밖에 못 나간 거죠. 그리고 기계대학에서 5명, 그다음에 특이하게理과대학이라고 좀 그 평양시 외곽 지역에 있는 그 기초과학 위주로 전문 공부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한 12명 정도 뽑았어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50명이 건축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는데 그 50명의 전공이 또 다 다릅니다. 뭐 건축 디자인도 있고 건축 공학도 있고 저는 정보통신, 누구는 정보처리, 누구는 수학과, 저 김대 화학과, 건축 디자인과 관련이 안 된 전공이었던 대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.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50명이 모였고 2011년 봄쯤에 중앙당으로 들어갔죠. 그래서 행정부 안에 딱 들어가서 그냥 뭐 중앙당 간부 만나나 보다. 우리가 이제 완전 선발이 됐으니까 다 들뜬 마음으로 이제 여기 중앙당이니까 최종 관문이네. 여기서 이제 면접 보면 끝이구나. 이제 날만 받으면 외국 나가겠구나.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근데 그날 봤던 사람이 장성택이었습니다. 야 오늘 장성택 만났는데 막 애들끼리 막 진짜? 말로만 장성택? 장성택은 워낙에 그 북한 평양 내에서도 김일성의 사위로 중앙당 그 되게 고위직으로 뭐 능력도 있다, 뭐 약간 개방주의자다, 중국의 개혁개방처럼 뭐 북한도 개혁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등 뭐 그런 뜬선문들이 많이 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성택이라는 이름은 꽤 유명했거든요. 진짜? 우리가 그 사람을 본다고? 실제 그 사람을 봤어요. 그래서 사무실에 5명씩 들어가서 줄 맞춰서 장성택을 봤는데 뭐 또 정작 보니까 뭐 조용하고 그냥 평범한 간부? 되게 뭐 권위적이거나 뭐 그런 것도 못 느꼈고 되게 조곤조곤한 중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저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사람이 본인 사무실 저 끄트머리에 본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보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데 그게 애플이었습니다. 애플 사과가 딱 박혀있는 뒤에 박혀있는 그걸 보고 말로만 듣던 그 애플을 쓰는구나. 저는 그게 가장 인상에 남고 그리고 다른 하나 인상에 남는 건 워낙에 또 뭐 대단한 인물이니까 대체 뭔 말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. 저희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혹은 저희한테 어떤 뭐 독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을 해줄지 궁금했는데 너무도 당연하지만 뜻밖에도 당과 장군님의 배려로 유학에 선발되었으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배워갖고 돌아오시오. 뭐 이런 거 너무 뻔하잖아요.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.
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오면서 별거 없네 막 그러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 오늘 저 중앙당 들어갔다 왔는데 장성택 봤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도 되게 놀라시는 거야. 아 진짜 장성택을 봤다고? 막 그러면서 제가 또 왜 이런 장성택 관련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장성택의 운명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알고 한국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저도 그 사람을 직접 봤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처음으로 간부 사업이 시작되면서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한 게 아마 2010년 기말 때니까 뭐 한 11월쯤 될 것 같아요. 10월이나 11월쯤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유학을 나간 거 북한 땅을 떠나서 비행기를 탔던 게 10월 11일이거든요. 그 다음에 거의 11개월, 12개월 걸렸다고 봐야죠. 저는 되게 제 자랑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하고 뭐 그런 편임에도 저도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긴 했었어요. 그때는 괜히 들뜨고 남한테 뭐 되게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외국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그게 단순한 뭐 업무차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. 이거는 정말로 레전드였기 때문에 제 주변에 친인척 중에도 없었고 먼 친인척 중에도 없었고 주변에 유학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저는 들은 적도 별로 없어요. 제가 유학에 나가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너무 기대됐고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도 뭐 오죽하셨겠어요.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유학도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정말 입에 달고 사셨는데 그 기회가 2학년 때 날아갔는데 정말 뜬금없이 3학년 끝날 때쯤에 갑자기 자기 자식이 유학 나가게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. 그때는 제 주변의 친척들도 아버지 어머니 그 친가 쪽 외가 쪽도 되게 아버지 어머니를 부러워했던 게 느껴졌어요.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기뻐하셨죠. 그리고 군대에 나갔던 저희 형님도 그 얘기를 듣고는 되게 그 동생을 부러워하고 동생이 더 잘 나가고 그러니까 형도 좀 이렇게 긴장한 그런 것도 좀 느꼈었어요. 그리고 뭐 학교에 제가 다니던 그리고 또 뭐 유학 나가기 전에 뭐 그런 게 있어요.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제가 다녔던 초중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버중이라는 걸 봤거든요. 뭐 2명씩이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인민학교에서 2명 보통은 뭐 교장이랑 담임선생님 중학교 때는 뭐 담임이랑 뭐 저를 잘 아는 다른 선생님 대학 때는 저희 학급에 있던 청국단체 비서라든가 서대장 그리고 뭐 학과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보증을 해준다 라고 들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외국을 나갔는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. 그러면은 저를 보증 섰던 사람들이 책임을 진대요. 그게 어떤 책임인지는 모르겠어요. 내가 이 사람은 외국 나가서도 아주 성실하게 생활하고 일체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대로 저국으로 돌아올 겁니다. 북한으로 돌아올 겁니다. 라는 걸 보증한다는 거죠. 결론적으로 제가 탈북을 했으니까 뭐 저를 보증해 주셨던 분들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으셨을까. 최소한 집중 비판이나 뭐 심할소라고 해야 되나요? 한국에서는 뭐 그런 비판서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뭐 딱히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저로 하여금 저에게 고마운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미안하죠. 네 여러분, 오늘은 북한에서 제가 어떻게 유학에 나가게 됐는지 뭐 그 과정을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유학 나갈 때까지 선발 과정 이거 얘기하면은 정말 한 이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유학에 나갈 때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생활, 탈북을 결심해서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